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만나면은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어, 이 세무 회계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예, 동안에 인간관계가 생겼고, 그럴 때 제가 이 세무사를 참 잘했다. 그리고 굉장히 보람이 있다, 삶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나, 그 다음에 이 복음도 전해지고, 사회도 영향력이 있고, 이랬을 때 전문가로서 그게 제가 가장 만족을 느끼는 거고, 제가 한 7명, 은퇴를 시켰는데, 또, 저는 그분들한테 로얄티를 받고 있어요. 아주, 은퇴를 시킨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소득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게 제일 저는 보람이 있던 것 같아요. 성심성의껏 대해주면은 이게 소개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그냥 되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신구라는 녹색장구라는 이 세무 철학의 세법의 근본, 이 세법의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고객의 요구,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어서 보고를 했다. 네가 IRS가 법정으로 3년간 법정에서 이걸 판단을 해달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세무사님처럼 고객이 요구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서 케이스를 뭐 600개, 700개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 들을 때 한 그 사람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200 케이스 정도 하고 뭐 페이롤 북키핑 한 50 케이스 하는 게 그 이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 중에서는 뭐 역량이 뛰어나셔가지고 두세 배 이상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두 명이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직원 중에 또 세무사님 계셔가지고 간단한 W2는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출장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뉴욕 아마 비즈니스 하기에 뉴욕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다른 스테이트보다는 인구가 집약돼 있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즌 하면서 제일 비싼 선물 받아본 사람, 손님들의 선물 가져오잖아요. 뭐 받아봤어요?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와인? 600불짜리 캐시, 얼마짜리? 캐시로. 저 시바스 블루 하나 받아봤습니다. 선물 많이 받아요. 산삼 한 박스 받아봤어요. 근데 뭐 이제 진짜 산삼 아니고. 우리 최정 세무사님 사무실 옆에 빵집이 있어가지고 너무 손님들이 빵을 많이 사와가지고 그냥 빵 주책거려서 그 받았다가 빵집 차릴 뻔했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든지 클라이언트를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클라이언트를 다 맞추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 클라이언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돼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제 가격에 민감한 클라이언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거의 1000마디가 인사하고 회계법인이죠? 라고 하면서 1000마디가 얼마예요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간단한 것만 대답을 해드리고 제가 미팅 중인데 중인 경우도 많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러시면 필요하시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일단 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대신에 제가 상담료를 받거든요. 시간당 100불 정도? 상담료를 받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어포인먼트를 잡아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포인먼트를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의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실제로 케이스로 연결이 돼요. 근데 어포인트를 안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하신 분들 또 이 다이렉트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저희 수요층에서는
그렇게 밸류가 높으신 분들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걷어내는 건 방법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뉴욕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인종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심지어 30불 받고도 해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요. 찾아와요. 그때가 힘들죠. 보내야 되나, 뭐 50불을 그러니까 60불 저희도 이제 베트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한 50불, 뭐 30불, 70불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저도 실은 오래되시는 분들은 적게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네. 몇 년은 거의 그냥 과거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받았다가 점점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제가 시간을 쏟아서 하는 것만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세금 보고인데 저는 많이 받는 분 한 1,500불, 1,200불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세금 보고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거를 충분히 그 정도의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해서 가격 가지고 챌린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150불, 200불 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가격에 민감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좀 제 클라이언트분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4월 15일 끝났는데 내년을 2026년을 누가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여러분들 세무시장을 올라가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마디 조금 한 20년 했는데 이게 내가 보람 있는 일이냐 할 만한 일이냐 근데 장 교수님 잘 만나서 보람 있게 살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세금 보고하면서 느꼈던 거는 재요원 비자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턴십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이분들 일은 맡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전화 통화는 대부분 전화 올 때마다 한 15분, 20분 이렇게 통화를 상담을 해드렸는데, 왜인지는 이분들은 되게 인턴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금액을 납부하시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부분 스프린트라는 세금 보고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가 자기들 문제가 있어서 저 이거 리뷰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리뷰를 하고 서비스 비용을 차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돌려가면서 이거는 그쪽 스프린트 텍스에다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터보 텍스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분들, 그러니까 제가 받을 스트레스를 줄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상담을 해드렸다는 걸 이분들이 인식하게끔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다른 재회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었고, 그게 좀 많이 왔었고, 한데 제가 재회원 세금 보고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서비스 비용을 제가 차지를 한다 그러면 최소 400불 미니멈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인턴십으로 한 달, 1년에 뭐 18,000불, 2만 불 버신 분들이라서 400불 내는 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상담을 짧게 해서 좋게 평판 남기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아무튼 제가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 장원범 교수님이 비디오까지 만들어가지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이제 이 단톡방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거는 서로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든든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단톡방에 CPA하고 EA 질문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종종 또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되돌아보면 뭐 여기 저보다 훨씬 경험 많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사무실이 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또는 뭐 CPA예요? CPA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저도 그 특정 그 단어에 CPA냐 EA냐에 뭐 꽤나 좀 구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을 해서 회계사라고 저를 부르면 저는 회계사가 아니고 세무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저를 회계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예, 구분 짓기가 묘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세무 드리고 업무를 싶은 하다 거예요. 보면 회계 그러니까 업무까지 손을 댈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계속해서 저는 회계사가 아니고 세무사입니다. 이게 한국어의 어감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영어상으로 봤을 때 영어는 그냥 어카운턴트거든요. 그러면 어카운턴트면 회계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유독 또 회계사, 세무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타이틀에 굉장히 좀 예민하죠. 자기 라이센스나 이런 저도 거에. 그래서 그래서 외국 아무튼 애들한테는 그렇게 다 부분, 어카운턴트라고 얘기하고 예, 한국 그쵸. 사람한테는 세무 회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구분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미 EA들이 너무 파퓰러하게 나와 있으니까 마켓에 그러니까 그런 예. 구분을 안 짓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민감해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 덩샤오핑이 뭐 흥묘백묘론 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게 까만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쥐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통상 어떠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내가 회계사지 세무사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IT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IT 능력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는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그 친절한 것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근데 우리가 규모는 작고 사람들이 뭐 적은 인력 가지고 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1부터 A부터 G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게 경쟁력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도 높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도 충분히 알 수 있고 거기에 내가 친절하기까지 하면 굉장히 마켓을 넓혀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럴 거예요.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 체력이라는 게 뭐 나의 신체적인 체력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경제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2년 정도 이 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이걸 오픈하자마자 잘하셔가지고 클라이언트 분이 늘어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gradually 늘어나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늘어나고 또 주변에 소개해 주시고 또 늘어나고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이러면 계속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첫 해, 두 번째 해에 내가 이 잡을 메인 잡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도 한 해, 두 해 정도를 이 잡을 메인 잡이 아니고 버팅길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클라이언트들을 대하면 분명히 클라이언트들은 늘어나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클라이언트를 잡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실제 뭐 잡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모든 케이스에 최선 다하고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워크인으로 와가지고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당황하기도 좋고. 그래서 어포인먼트를 다 잡는 형태로 가시는 걸 워낙 최대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길을 들이시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포인먼트 잡으면서 미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본인이 모르면 스터디를 하면 되고 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 보고를 준비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오시고 나면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워크인을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다 자료를 올리게끔 해서 받고 나서 세금 보고를 준비하고 리뷰하시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그러면 그 사이에 나한테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의견을 자문을 들을 그럴 시간이 있는 거고, 만약에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리뷰하면서 실수했던 부분을 커렉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는 거고, 트레이닝을 미리 셀프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워크인 오시는 분 손님 받아서 기계적으로 간단한 거야 하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조금이라도 복잡한 케이스가 나거나 변수가 나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이 만족도를 못 주게 돼요. 그건 친절한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성이 없는데 아무리 친절해도 그 다음에 안 와요. 왜? 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는데 친절하기만 하면 뭐예요? 친절한 기본적으로 난리지를 딜리버를 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어포인먼트 베이스로 하고 워크인의 확률을 좀 줄여나가거나 최소한만 하는 게 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단톡방에서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거나. 그러면 설령 내가 충분히 해왔고 아는 건데도 한 번씩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해서 누군가한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크로스 체크를. 그럴 때는 자기하고 비슷한 경험, 경력 정도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이게 물어보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충분히 자질들은 있고 또 하시려는 뭐 이 열정들도 있으신 거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그냥 단계 단계 그 꾸준히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예, 너무 조바심 갖지 않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명규 세무사님 말씀하는 거 금방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세무사님들 그 서로 이제 그 같은 수준 맞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가 달라도 같이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회사 이름 쓰고 뭐 캘리포니아에 하나, 텍사스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냥 각자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형식적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하면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뭐 프로그램도 교환하고 할 수 있으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 우리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사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라고요.